그럼 연아 씨는 실질적으로 혈연 가족이 없다는 거네요. 그 말에 연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엄마 있잖아요. 연아 씨, 우리가 궁금한 건 가족 관계예요. 결혼하려면 이런 것들 확인해야 하잖아요. 민수 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여기 보시면 후견인으로만 나와 있고 실제 혈연 관계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도 전세고 직업도. 순간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지금 공장에서 일합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염려되는 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사람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딸을 30년 넘게 키웠는데 그 아이를 잃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것도 딸아이가 결혼하려던 집안에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피 안 섞였다는 이유로 가족 자격을 부정당해 보신 분 계신가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없다고 생각할게요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이 넘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25에 첫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갔어요. 시집은 좀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아이였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첫 임신을 했는데 석 달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애를 낳겠어? 그 후로도 2번을 더 임신했다가 잃었어요. 병원에서는 제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애를 못 낳는 몸이라고 단정 지었죠. 시어머니는 아예 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셨고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대를 끊게 생긴 며느리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 들어오더니 어느 날부터 나의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한답시고 빚을 엄청 지었더라고요. 보증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던진 말이 이거였어요. 미안해. 나 좀 피해야겠어. 뭘 피한다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거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혼자서 빚쟁이들을 상대해야 했죠. 시댁에서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까지 쫓아냈다며 이혼하라고 했고요. 30살에 이혼했어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정도 없는 상태가 됐죠. 친정은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언니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는 20살 때 집 나가서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았어요.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혼자 밥 먹고 자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35살 때였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계단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가봤더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15년 만에 본 언니였어요. 근데 언니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사람 같지도 않았고
얼굴은 노랗게 뜬 게 아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같았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야? 병원 가야 해. 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이제야 왔어. 언니, 정신 차려. 지금 119 부를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언니는 말기암 환자였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뗀 상태였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언니를 제 좁은 원룸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본 게 있었어요.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작은 아이 하나. 저 애는 누구야? 내 딸이야. 연아라고 해. 4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언니가 제게 사정했어요. 부탁이야. 연아 좀 맡아줘.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얼마 못 살아. 1달? 2달? 그것도 장담 못한대. 근데 이 애를 데리고 있을 데가 없어. 애 아빠는 진작에 도망갔고 내가 갈 곳도 없어. 그래도 나도 이 좁은 데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언니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발, 내가 아니면 이 애는 시설 보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유일한 가족이야. 내가 키워줘. 나 대신 엄마가 돼줘.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옆방에서 언니가 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작은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죠. 나는 엄마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아이를 셋이나 잃은 사람이야. 근데 이 아이를 키워? 말도 안 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연아라는 아이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줌마, 배고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그냥 무너졌어요. 이 아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는 그로부터 1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제 원룸에서 숨을 거뒀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돈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연아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엄마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이 아이가 굶지 않게, 얼지 않게, 혼자가 아니게 해주자고 다짐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공장 일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빠듯해서 편의점 야간 알바도 시작했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 연아를 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연아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주중에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데리고 오는 식으로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연아가 7살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유난히 말이 없더라고요. 연아야, 무슨 일 있어? 없어요. 말해봐. 이모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그때 연아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애들이 나보고 엄마 없는 애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육원에서 온 애라고, 버려진 애라고 놀려요. 나한테 엄마 있다고 했더니 그럼 왜 주말에만 오냐고. 진짜 엄마면 매일 같이 살 거라고. 연아야, 이모 나도 매일 같이 살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기로요. 일을 하나 더 늘려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 아이랑 같이 살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연아는 제 곁으로 왔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우리 둘이 함께 사는 공간이 생긴 거죠. 저는 식당 일까지 시작해서 하루에 3군데를 뛰어다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연아가 이모 왔어요?
라고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연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학부모님이신가요? 연아 어머니시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연아가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어요. 깜짝 놀라서 식당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연아가 구석에 서 있고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셨네요.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연아가 민지를 밀어서 민지가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이는데 옆에 있던 민지 엄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면 됩니까? 우리 민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애가 집에 와서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아한테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연아가 왜 그랬는지는 아세요? 민지 엄마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민지가 농담으로 너네 엄마 이모잖아라고 했대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나 봐요. 애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민지를 밀었다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연아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애가 원래 좀 예민하긴 해요.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선생님, 이런 애들은 좀 따로 상담을 받게 하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한테 피해 가잖아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상한가요? 애가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민지가 먼저 놀린 거잖아요. 친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이모가 키우는 거 맞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사실이면 뭐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민지는 얼마 전에 수학 시험에서 꼴찌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니까 반 아이들 앞에서 놀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모든 뭐든 이 아이한테는 엄마예요. 엄마 없다고 놀리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세요? 그걸 먼저 말한 게 민지예요. 연아가 화낸 게 당연하잖아요. 어머, 지금 우리 민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지가 다쳤는데? 밀어서 다치게 한 건 연아가 잘못했어요. 그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민지도 잘못한 거 있어요. 친구 마음에 상처 낸 거요. 민지 엄마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이고,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 행세는 똑똑하게 하시네요. 애 버린 게 누군데 그걸 주워다 키우면서 그 순간이었어요. 연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닥쳐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이 사람이에요. 진짜 엄마예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랑 맨날 싸우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저는 엄마가 소중한 거 알아요.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밤새도록 일하고 아파도 참고 맛있는 것도 다 져주고. 연아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친구 밀어서 미안해요. 근데 저는 엄마 욕하는 거 못 참아요. 저한테 엄마 한 명이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연아를 꼭 안아줬죠. 연아야, 고마워. 엄마도 연아만 있으면 충분해. 그날 이후로 저는 연아의 진짜 엄마가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이모였지만 마음으로는 완전히 엄마였죠.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연아는 쑥쑥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게 자라줬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식당 일도 계속하면서 연아 교육비를 벌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해 먹었죠.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계곡에 발 담그러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고요. 연아가 20살이 됐을 때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자기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나 커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래, 연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응원할게. 대학교 2학년 때 연아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름은 민수고 같은 과 선배래요. 엄마, 민수 오빠 집에 한번 데려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우리 집 좁은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오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첫 만남은 제 반지하 집에서였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부침개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고 떡볶이도 해서요. 민수라는 청년이 왔을 때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연아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연아랑 잘 지내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어머니라니 편하게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에요. 연아한테는 어머니시잖아요. 저한테도 어머니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민수가 진심으로 연아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연아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더 필요하면 말하고. 연아가 어머니 요리 솜씨 자랑 많이 했어요. 진짜 맛있네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간 후에 연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어때? 응? 뭐가? 민수 오빠요. 좋은 사람 같던데. 너한테 잘해주는 게 보여. 엄마. 왜? 우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 벌써? 아직 학생이지만 졸업하고 취직하면 하려고요. 민수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는 연아가 행복하면 돼. 민수 씨가 너를 잘 대해주는 게 보이니까 엄마는 찬성이야. 고마워요, 엄마.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연아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제품을 떠나더라도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민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두 집안이 인사하는 자리를 갖자고요. 저는 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반지하 집이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차려놨죠. 민수 부모님이 오셨을 때 첫인상은 뭐랄까 좀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인사는 받아주셨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연아 엄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식사 준비해놨어요. 네. 식사 자리가 무척 어색했어요. 민수와 연아는 눈치를 보고 민수 부모님은 거의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어리긴 하지만
졸업하고 안정되면 그때 민수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연아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연아랑은 어떤 관계세요? 이모시라고 들었는데. 네, 제가 연아 이모예요. 연아 엄마 그러니까 제 언니가 돌아가시면서 연아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때 연아가 4살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은 안 했고요. 후견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친모는요?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친부는요? 행방불명입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럼 연아 씨는 실질적으로 혈연 가족이 없다는 거네요? 그 말에 연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엄마 있잖아요. 연아 씨, 우리가 궁금한 건 가족 관계예요. 결혼하려면 이런 것들 확인해야 하잖아요. 민수 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여기 보시면 후견인으로만 나와 있고 실제 혈연관계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도 전세고 직업도. 순간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되는 건 민수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연아 씨 어머니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연아 씨한테 의지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혈연도 아닌데 부양 의무 같은 게 있나 싶어서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니가 연아 씨 키우신 거 잘 아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연아 씨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 어머니도 좀 독립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독립이요? 네. 연아 씨도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계속 어머니 뒷바라지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아 어머니한테 실례잖아요. 민수야, 우리가 실례되는 말하는 거 아니야.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지. 민수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혈연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고 그냥 키워준 거잖아요.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제 연아도 성인이 됐고 결혼도 하는데 계속 부모 역할을 하시는 건 좀.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지만 민수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연아 씨가 결혼 후에 어머니랑 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연아야, 들어봐.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하객으로 오시는 건 괜찮은데 부모석에 앉으시는 건 좀. 실제 부모도 아니시고 혈연도 없으시잖아. 그런데 부모석에 앉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연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제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아 씨, 진정해요. 우리도 어머니 키워주신 거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뭐요?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할 말이세요? 연아 씨, 말 조심해요. 우리가 버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인생 사시라는. 각자 인생이요? 제 인생에 우리 엄마가 있는데 그걸 빼라고요? 민수도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이건 아니에요. 연아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연아는 없어요. 어머니는 연아의 진짜 엄마예요. 민수야, 넌 모르는 거야. 나중에 시집 식구랑 친정 식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친정 식구 맞잖아요. 연아한테는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민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나올 거면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네. 민수야, 우리 나간다. 아버지, 연아 씨 어머니, 오늘 식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아들 인생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민수 부모님은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연아랑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연아 잘못 아니야. 민수 부모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연아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30년을 키웠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부모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요, 민수 씨.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해 못해요. 어머니가 연하 키우신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민수 씨, 연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 변함없어요? 당연하죠. 연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럼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해봐요. 연하를 위해서. 어머니, 며칠 후 민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조건을 내셨대요. 연하 어머니랑 연을 끊으면 결혼 허락하겠다고요. 연하가 그 얘기를 듣고 폭발했어요. 말도 안 돼. 나 그럼 결혼 안 할래. 연하야.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버려? 연하야, 엄마는 괜찮아. 너 행복하면 돼. 엄마도, 엄마 행복해야지.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엄마 모실 차례인데 무슨 연을 끊어? 민수도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저 부모님이랑 이야기 다시 했어요. 근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 나오려고 해요. 민수 씨,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제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연하 어머니는 한 분뿐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어머니시고요. 민수 씨, 어머니, 저희끼리 결혼식 준비할게요. 작고 소박하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혼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신부 어머니 자리에 모시고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민수가 집을 나오면서 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못 받게 됐거든요. 저희는 셋이서 힘을 모았어요. 저도 제 저축을 다 꺼내고 연하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보태고 민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준비했죠. 결혼식장은 작은 곳으로 잡았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요. 연하 친구들, 민수 친구들, 그리고 제 직장 동료 몇 분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당일 연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4살 때 처음 봤던 그 작고 겁 많던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어때요?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예쁘게 키워줘서. 연아야. 엄마, 오늘 저랑 같이 입장해 줄 거죠? 응? 그건 엄마가 저 여기까지 데려왔잖아요. 엄마가 제 손 잡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식이 시작됐어요. 연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입장했죠. 좁은 식장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넓고 아름다운 곳처럼 느껴졌어요. 민수가 연아를 받아주면서 제게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부터는 연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제가 잘 모실게요. 고마워요, 민수 씨.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연아가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말해봐. 저는 엄마 딸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준 건 밥이랑 집만이 아니에요. 사랑이랑 시간이랑 엄마의 인생 전부를 주셨잖아요.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피보다 시간이 더 진하다고 생각해요. 피는 태어날 때 한 번 정해지지만 시간은 매일매일 쌓이는 거잖아요. 엄마랑 저는 30년을 쌓았어요. 그게 얼마나 단단한 연인데 누가 뭐래도 우리는 엄마랑 딸이에요. 연아야,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저버리지 않아줘서, 엄마가 제 편이 돼줘서, 엄마가 제 엄마여서 저는 연아를 꼭 안아줬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품 안에 나비만 느껴졌죠. 지금은 몇 년이 흘렀어요. 연아는 사회복지사가 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학대받는 아이들,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죠. 민수는 연아에게 정말 잘 대해줘요. 시부모님과는 아직도 연락이 없지만 민수와 연아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게 손주가 생겼어요. 연아가 딸을 낳았거든요. 이름은 하늘이에요. 엄마, 하늘이 안아보세요. 어머, 이렇게 작아. 엄마도 나 처음 봤을 때 이랬을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그랬지. 근데 이렇게 크더라. 저도 하늘이 엄마처럼 키울 거예요. 사랑 많이 주고, 시간 많이 주고. 지금 저는 할머니가 됐어요. 연아는 제게 외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할머니면 충분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근데 이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는 됐어요. 연아가 저를 엄마로 만들어줬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혈연 때문에, 서류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 있나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분 있나요? 용기 내세요.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에요. 함께 보낸 시간이에요. 그리고 혹시 오래 연락 안 하고 지낸 가족이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선택하고 사랑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연아를 선택했고 연아도 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엄마와 딸이 됐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